일단 우리가 종간 교잡을 활용했는데 여기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종간 교잡한 것을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해냈더니 안 된다. 종자산업법에 종간 교잡을 해내는 거겠고. 그래서 먼저 그 종자협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협회장님이 박효근 교수님한테 말씀을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고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종간 교잡도 품종 등록해준다. 저한테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얘기죠. 품종을 어떻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바꾼 거예요. 제가 네덜란드 출장을 갔는데 호텔에서 사람들이 어떤 야채를 많이 먹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먹었더니 그게 순무인데 항암 성분이 있다. 97년도에요. 그래서 지나쳐버렸어요. 그리고 98년 제가 연구소에 자다가 새벽 5시에 번쩍 떠오른 거예요. 이걸로 항암 배추를 만들어보자. 올라와서 책을 찾아보니 학명이 틀려서 종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하고 고양이는 구미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다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주의 생성 과정을 보면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종자를 어렵게 유럽에서 순무 종자를 받아가지고 4년 동안 보정을 시켜야 되는 게 있다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책을 찾아본 순무는 그냥 항암성분 이렇게 나왔어요. 베타카로틴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종자를 8월 달에 파종을 해서 10월 말에 수확을 해서 성숙모근을 선발해서 다시 겨울을 나야 되니까 땅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년 그리고 4년을 보내서 보정을 시킨 다음에 배추하고 순무를 교잡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배추를 모개해서 순무를 2개라고 버는 거죠. 그래서 성숙모근을 했고 버는 다음에 이제 전문용어로 역교잡 백크로스를 해서 배추 쪽으로 가까이 해야 되겠죠. 배추 쪽으로 아무리 가까이 해도 그러니까 백크로스라는 것은 하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무에 있는 항암 성분을 배추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백크로스를 3번 하고 나서 해도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이거는 순무 잎도 아니고 배추 잎도 아니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항암 쌈배추라고 2005년에 발표했어요. 그때 발표했더니 전부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항상 한 가지 신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100%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됐다는 그 반드시 이루게 됐다. 부산 MBC에서 찍어봤는데 방송이 안 나와요. 3개월에 연락했어요. 부산 신라대학교에 의뢰했더니 암세포 성장 저지가 탁월했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런 걸 만들냐.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 교수님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들어갔구나. 이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항암산 배출한 걸 했고 그로부터 6년 후 이제 항암 배출을 만들었는데 왜 안 나와? 아니 조금 더 빠꾸 됐어. 근데 저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정이 안 돼. 내수건을 해도 아무리 세대를 진정해. 근데 마침 이게 소포자 배양이라는 게 있다고 오늘 사실 이 소포자 배양을 하는데 도와주신 이수성 교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 출장 가셨어요. 그분이 오셨으면 참 좋았는데 이 소포자 배양이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수건보다 좋은 약배양이 있고 약배양보다 좋은 소포자 배양이라는 첨단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했는데 제가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들어갔고 2년에 걸쳐서 소포자 배양을 해서 심어보니까 딱 고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정만 되면 뭐합니까? 또 심어봐야죠. 또 검증해야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신라대학 교수님한테 다시 의뢰한 거예요. 다음 했더니
금년 5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맡겼는데 금년 5월에 보고가 왔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항암 배수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았죠. 그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줘서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베타카로틴이 어쩌니 글루코나스 일체 빼버렸어요. 왜? 베타카로틴이 몇 배 많아? 이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그게 항암 성분 맞아? 입증해봐. KBS에서 8번 방송했고 인터넷에서 다 나온다. 그거 하나도 증거 안 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항암이라는 뜻은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거나 암세포를 죽이며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실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금 잘 안 보시는데 잘 안 보여요. 빠꾸 암세포에다가 우리 항암 배출을 동결 건조해서 넣어보니까 암세포가 그 성장이 저지하고 흐물흐물 죽는 게 다 난 거예요. 다음 그래서 그 다음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왼쪽이 대조 품종이고 오른쪽이 우리 항암 쌍체예요. 이렇게 간암, 대장암, 유방암, 피부암의 암세포 성장 저지 효과를 확인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뭐 베타카로틴이 어때? 사실은 베타카로틴 이거 다 실험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게 맞아?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했고 또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인정한 글루코나스 푸틴이라는 것도 다 해서 냈기 때문에 다 부여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2011년도 그때 도서관 강당에서 해고 그날 9시부터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이다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한 거예요.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품종을 육성하는데 저는 그래요. 시간을 몇 년 하면 못합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5년이 넘었고 10년이 몰라요. 오늘 그래서 상추 대신 먹는 항암삼채 요리라고 요리를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드시고 가시고요. 이거 다음 없나?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어떤 병이 걸린다면 그 치료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치료보다는 저는 예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충해주면서 했는데 어떤 분은 자꾸 이걸 약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기능성 농산물이 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도 오해를 했는데 대법원 틀려 있듯이 기능성 농산물을 가지고 양리작용을 하는 그런 걸 오해할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능성 농산물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위법하지 않다. 이런 모든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항암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당조고추도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당조고추는 먹고 재보면 2시간 후면 딱 떨어져요. 떨어지면 느끼는데 항암 맥주는 제가 먹고 암세포 암 환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암 환자가 얼마나 성장 저지 측정할 필요 없어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돈을 벌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다가 전부 맡기려고 했어요. 했는데 한 10억 달러라서 맡기고 돈 벌면 반드시 맡기고 그리고 우리 기능성 농산물을 임상 3, 4까지 이런 법이 없어요. 사실은 기능성 농산물 그 자체예요. 근데 사람들은 임상시험한 거 있어?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항암 쌈채는 항암 배출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고정을 시키느라고 오래 걸렸고 아까 보셨다시피 다른 성분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여기 써놓으면은 이게 몇 배 높다는 게 입증할 수 있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다 빼나가는 걸 이해해 주시고 현재 제가 빠꾸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항암무 잠이 잘 오는 상추 잠이 잘 안 오는 상추를 하려고 했더니 한 의사분이 불면증 환자가 많다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됐어요. 항암 열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에 하나씩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죽으면 묘지에다가 평생 종자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자다가도 맨날 종자에 대한 꿈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어보면 거기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안 썼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100세까지 산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작품은 우리가 70이 돼도 50 같은 체력, 50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걸 해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 꿈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부터 혜택을 못 볼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이미 좌표를 던졌고 지금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적을 다 읽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일체주의도 분명히 저는 할 거예요. 아마 제 나이 70 정도 돼서 할 거예요. 그때는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갖고 모든 실험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